하이탑 3학년 44쪽, 일본의 44쪽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 요즘에 이제 화학 반응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 나무가 연소되는 것도 화학 반응이거든요. 근데 화학 반응을 할 때 열이 나오는 거죠. 지금 얘가 이렇게 열이 이렇게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에너지가. 그래서 고양이가 지금 따뜻하게 있네요. 자, 그래서 에너지가 출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용하는 거죠. 그거를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들어가거나 나오는 거를 이용한다. 그래서 일단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 있는데, 자,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하고, 그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 주변은 따뜻해지는 거예요. 주변은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은 주변은 따뜻해지는 거죠. 주위의 온도는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반응의 진행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반응이 진행되는 거고, 그러면 얘가 반응 물질인데, 반응 물질의 에너지가 높아. 그러니까 물질마다 다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생성물이 에너지가 낮잖아요. 그러면 남는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성물의 에너지가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낮으면 이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나무랑 뭐 산소의 에너지가 있어. 근데 나무 산소 더한 에너지보다 이게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 이산화탄소랑 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네들의 에너지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더 안정한 물질이야. 그러면 이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림 보면서 이거는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이구나, 뭐 이렇게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은 얘네들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방출되는 건데, 그러면 주변의 온도는 높아지는 거예요. 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는 높아진다.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온도가 높아집니다. 발열 반응에 연소 반응, 이런 연료들을 태워서 이산화탄소나 산소를 만들면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하면 에너지가 방출된다. 산화칼슘에다가 물을 넣으면 열이 나와요. 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철과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 처리될 때, 철과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 처리될 때도 열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이용한 게 이제 손난로가 있는 거예요. 손난로 뭐 이렇게 부직포 같은데 뭐 들어있고 막 이렇게 흔들거나 이러면 따뜻해지잖아요. 그 안에 철이 있는 거야. 철가루. 그 안에 있는 철가루가 있고 주변에 있는 산소랑 반응하면서 열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과 염기가 반응하면 중화열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산과 염기가 반응할 때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거를 이제 중화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금속과 산 반응할 때도 수소기체가 발생하면서 열이 나와요. 에너지가 나옵니다. 산이 물에 용해될 때, 염산 이런 게 물에 녹을 때, 그때도 방출돼. 이런 거를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열이 방출된다.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돼. 흡수. 에너지가 흡수가 되면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니까 주위의 온도가 낮아져요. 시원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뜻해지고 싶으면은 발열 반응을 이용하는 거야. 열 에너지 얻고 싶으면. 근데 좀 시원해지고 싶으면은 흡열 반응을 이용하는 거예요. 흡열 반응에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이 반응하면 에너지 흡수해요. 에너지 흡수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여기 수산화바륨과 염화암모늄을 넣어. 그러면 에너지 흡수하니까 주변이 시원해지는데 이 시원해져 가지고 이 물 있지, 물을 얼려요. 물이 있잖아요. 이게 온도가 내려가니까 물이 얼어요. 물이 얼면은 나무가 이렇게 붙어요. 얼어가지고. 이게 지금 얼어가지고 붙은 거야. 얼어가지고. 수산화바륨과 염화암모늄을 넣으면은 물이 얼어서 이렇게 나무가 붙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을 분해할 때, 탄산수소 나트륨은 열 분해하는 건데, 탄산수소 나트륨은 보통 소다야, 소다. 베이킹 소다, 파우더 뭐 이런 거. 이런 거 가열하잖아?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열을 흡수해야지 가능해. 그러니까 열을 흡수해서 분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빵 만들 때 소다를 넣고 하면은 나중에 가열하잖아요. 구울 때 되면 가열할 거 아니야? 그럼 이산화탄소가 나와가지고 빵에 그 구멍들이 생기는 거야. 기포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은 그 빵 맛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이제 식감도 좋아지고 이러죠. 떡하고는 다르죠. 떡은 이제 뭐 구멍이 많이 있는 게 아닌데 빵은 이제 그런 이산화탄소가 있었던 그런 구멍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이제 베이킹 소다에서 나오는 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열을 흡수해서 분해되는 거기 때문에 흡열 반응의 예고. 질산 암모늄이나 염화 암모늄 이런 애를 물에 녹이면 또 열 에너지 흡수를 해요. 질산 암모늄을 물에 녹이면은 열을 흡수합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냉찜질 팩 같은 거 만들 수 있어요. 질산 암모늄이나 염화 암모늄이 물에 녹을 때 열을 흡수한다. 그 다음에 식물의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죠. 빛을 흡수하는 건데 빛도 일종의 에너지고 열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흡열 반응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빛 에너지 흡수하는데 빛 에너지 흡수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도당과 산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흡열 반응의 하나의 예입니다. 에너지 흡수하는 거. 자, 그래서 에너지 흡수하는 흡열 반응에는 이렇게 4개. 수산화바륨과 염화암모늄의 반응, 탄산수소 나트륨 분해, 열을 가해서 분해, 질산암모늄의 용해, 물에 녹이는 거, 염화암모늄 물에 녹이는 거, 식물의 광합성, 요거는 열을 흡수하는 예다. 자, 요건 이제 외울 수밖에 없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의 방출하는 반응, 그거를 이제 발열 반응, 에너지를 방출하면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발열 반응이라고 하고, 이때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죠. 왜냐면 에너지가 막 나오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 흡수하는 반응은 흡열 반응이라고 하고, 흡열 반응이라고 하고, 이때 주위의 온도가 낮아져요. 왜냐면 이제 에너지 흡수하니까 주위의 온도는 낮아진다. 자,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걸 봐봐요. 이게 군대 가면은 있잖아요. 겨울철에 훈련할 때 야외에서 이제 밥을 해 먹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뭐 비상식량으로 이게 나온 게 예전에 뭐 이렇게 무슨 단팥죽 같은 게 나왔는데 이렇게 깡통에 이렇게 나왔어. 깡통에. 근데 여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먹어야 될 때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을 넣었나? 하여튼 구멍을 뚫으니까 이게 온도가 막 올라가요. 물을 넣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 깡통 겉부분에 이제 산화칼슘 같은 게 있는 거야. 여기. 거기에다 물을 넣어. 그럼 얘가 반응을 하면서 열이 발생하면서 이게 막 끓어요. 그럼 따뜻하게 먹는 거죠. 뭐 캠핑 뭐 유튜버 같은 사람들도 이런 걸로 하더라고요. 뭐 불을 이렇게 지필 수 없는 상황이면은 이런 발열제에다가 물을 넣습니다. 거기 안에 산화칼슘이 있는 거. 근데 이거는 사실 일회용이야, 일회용. 그래서 조리용 발열제가 있다.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하면은 열이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부직포로 되어 있는데 공기 중에 이제 산소랑 반응을 하는 거야. 여기 안에 철가루랑 다른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반응을 하면서 열이 발생하는 거죠. 제설제로 염화칼슘이
물에 녹을 때 열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앞에서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염화칼슘이 물에 녹을 때 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녹여요. 이 눈을 빙판길이 안 되게. 근데 빙판길이 안 되게 녹이고 난 다음에 이게 식으면은 또 얼어붙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게 안 얼어붙는 이유가 혼합물이 되면은 어는 점이 낮아져요. 그래서 염화칼슘이 물에 녹아 있으면 이게 그냥 액체 상태로 이제 고체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설제로 염화칼슘을 뿌린다. 자, 요거는 이제 발열 반응이고, 연료 연소할 때 발열 반응 이용하는 거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흡열 반응에 냉찜질 주머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초등학생들도 이제 실험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보는데, 근데 이게 질산암모늄을 이제 가루를 넣고 내가 시원해야 될 때 시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물을 그냥 바로 넣으면 넣자마자 시원해지기 때문에 안에 물이 든 주머니가 따로 있는 거예요. 물이 들어있고 여기 질산암모늄이 있고, 내가 너무 더워 그러면 이걸 눌러가지고 물 주머니를 터트리는 거야. 그럼 물이 새어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질산암모늄이 용해가 되면서 차가워지는 겁니다. 이 냉찜질 주머니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앞에는 안 나왔던 거네. 얼음이랑 소금이랑 적당량 섞으면, 원래 얼음만 있잖아요. 그럼 한 0도씨밖에 안 돼요. 0도씨밖에 안 되는데 얼음이랑 소금이랑 섞으면 얼음이 녹으면서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마이너스 한 20도씨까지도 떨어져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거 이용해 가지고 뭐 아이스크림 만들거나 뭐 이런 거 뭐 유튜브 같은 데도 나옵니다. 하여튼 요거는 이제 용해되면서 얼음이 녹으면서 흡열 반응이 일어나는 거를 이용한 거다. 학습량 체크. 손난로는 철과 산소가 반응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을 이용하는 거죠. 자, 조리용 발열제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을 이용하는 거다. 그 다음에 냉찜질 주머니는 질산암모늄이나 염화암모늄이 물에 녹을 때 열 에너지 흡수하는 거, 흡수해서 주변은 시원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손난로 중에 이거는 원래 사실 과포화 용액인데, 여기에 충격을 주면 이 용액이 고체가 되면서 액체보다 고체가 에너지가 더 낮거든요. 그러면 남는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발열 반응을 이용한 거다. 자,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제 손난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뭐 철가루랑 그 다음에 숯가루, 질석, 소금 이런 거를 이렇게 적당량 넣고 밀봉하면 돼. 근데 이거는 사실 밀봉하자마자 이게 섞어 놓으면 금방 돼요. 온도 높아집니다. 왜냐면 주변에 있는 산소들이랑 반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필요할 때 쓰려면 이 비닐봉지에 이렇게 밀봉해 놔야죠. 왜냐면 산소랑 접근을 이제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온도가 높아지고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요. 자, 이것도 이제 질산암모늄이 있는데 물주머니를 넣어놓고 있다가 너무 더워. 그러면 이 터트려요, 얘를. 그러면 시원해집니다. 질산암모늄이 물에 녹을 때 흡열 반응이 일어나니까. 자, 탐구 확인 문제 풀어보시고요. 됐어요? 자, 해볼게요. 과정 3에서 온도가 높아지는 것은 과정 1에서 주머니에 넣은 소금, 숯가루가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 이제 철가루랑 이런 애들은 도와주는 거예요. 숯가루라던가 소금이라던가 이런 건 도와주는 거고요. 철가루랑 산소랑 반응해서 그래. X. 질석은 발생한 열을 유지하는 보온제 역할을 한다. 이게 맞아요. 이게 위에 설명이 없는데, 질석이라고 하는 거는 열 에너지를 좀 보존하기 위한 거 맞아, 이거. 그 다음에 3에서 온도가 높아지는 것으로부터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 일어났다. 아니죠. 열 에너지 방출해야 되는 거고요.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려면 이 실험에서 일어나는 반응에서 생성물의 에너지의 합은 반응물의 에너지 합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1에서잖아요. 이게 발열 반응이잖아. 그러니까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작아야 돼. 그래야지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남는 에너지가 나오죠. 그래서 생성물질의 에너지의 합이 반응물질의 에너지 합보다 작다.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알 것 같습니까? 지금 탐구 2에서는 흡열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주변은 시원해지는 거죠. 질산 암모늄은 물에 거의 녹지 않는 물질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잘 녹아요. 녹으면서 반응하는 거니까. 자, 3에서 온도가 낮아지는 것으로부터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아니라 흡수죠. 흡수. 얘네가 흡수하면은 주변에 열에너지 흡수하니까 온도가 낮아지는 거고요. 열에너지 출입 방향이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할 때와 같다.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할 때가 뭔지를 알아야죠. 이때는 발열이야, 발열.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건 흡열이기 때문에 같은 게 아니죠.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할 때는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실험에서 일어나는 반응에서 생성물의 에너지 합이, 그러니까 지금 발열 반응이 일어나려면 흡열이지 미안. 흡열 반응이 일어나려면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 합이 높아야 돼요. 높아야 돼. 그래야지 흡수를 하지. 열에너지 흡수하지. 자, 그래서 생성물의 에너지의 합은 반응물의 에너지 합보다 크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거 어렵죠? 문장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하시면은 이제 보면은 더 쉬운데 어렵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이제 판단하는 게 좋긴 해요. 자, 그래서 요런 게 이제 화학자들이나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쓰는 그런 에너지를 얻는 방법입니다. 이제 에너지를 얻을 때는 뭐 요런 식으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걸 만들고 싶을 때 이게 만약에 생성물이 에너지가 낮다 그러면 열 에너지 뺏어줘야지 잘 가는 거고요. 어떤 생성물질의 에너지가 높다 그럼 에너지를 자꾸 주어야지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물질을 만들 때 열의 출입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1번부터 11번까지 일단 풀어보고 개념 확인 문제 1번에서 11번 한번 풀어봅시다. 그렇습니다. 화학 반응 중 발열 반응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방출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의 총 질량은 보존된다. 뭐 질량은 뭐 변화가 없는 거고요. 생성 물질의 성질은 다른 반응 물질과 서로 다르다. 뭐 다른 물질이 만들어진 거니까.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고. 생성물의 에너지의 합은 반응물의 에너지 합보다 이게 낮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아야지 남는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야. 생성물의 에너지의 합이 낮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반응물질이 생성물질이 될 때 지금 에너지가 낮죠? 그러니까 요런 게 발열 반응이다 이거. 요런 게 발열 반응. 그래서 에너지 흡수하는 게 아니고요. 에너지 방출. 반응이 일어나면 주위 온도가 높아지는 거고, 나무가 연소하는 반응과 에너지 출입 방향이 같다. 나무가 연소하는 반응 발열 반응이죠. 5번이 답이 되고요. 가와 나의 공통점. 메테인의 연소 반응과 자, 염산과 아연 반응. 이거 둘 다 발열 반응입니다. 발열 반응. 근데 물이 생성이 된다. 이거는 물이 생성이 되거든요. 근데 염산과 아연 반응에서는 수소기체가 생성이 되고 물이 생성되는 건 아니에요. 얘는 아니고 공통점 찾아야 되니까. 같은 종류의 기체가 생성된다. 아닙니다. 메테인은 이제 뭐 이거나 아니면 이산화탄소 생기는 건데 얘는 수소기체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아니죠.
근데 주위의 온도가 높아진다. 이거는 맞죠. 발열 반응이니까. 네, 3번 답이고요. 자, 이거 염산 반응인데 염산 반응은 열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에너지 흡수하는 게 아니죠. 예, 발열 반응이고. 수산화나트륨이 염기성이고요. 그거를 이제 가하면은 발열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겠지. 아니고 반응 물질의 에너지 합은 이런 경우에 발열 반응의 경우에 반응 물질이 에너지가 더 높지. 생성 물질은 더 낮고 이런 거. 반응 물질의 에너지가 더 높죠. 생성 물질이 낮고 그러면은 열이 발생하죠. 남는 것만큼 열이 발생합니다. 3번 답이고. 이 반응과 지금 발열 반응이랑 그 에너지 출입이 같은 예로 옳지 않은 거. 물이 응고될 때 1학년 때 배운 건데 응고될 때 응고열이 방출이 돼요. 액체가 더 이게 그 에너지가 높은 거기 때문에 얼음이 되면서는 응고열 방출됩니다. 연소 반응은 발열되는 거 맞고 아까 철과 산소 반응 발열되는 거 맞고 염산과 마그네슘 반응도 발열 반응 맞고요. 질산 암모늄과 물이 반응했을 때 흡열이야 흡열. 그래서 냉 찜질팩 같은 거 만들 수 있다. 네, 이런 거 외울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6번에 자, 에너지가 방출하는 반응은 이거는 발열 반응이죠. 발열. 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흡열이고. 자, 발열 반응 나타내는 게 가가 맞죠.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는 거 흡수하니까 나죠. 생성물질의 에너지 합이 반응물질의 에너지 합보다 크다. 그러니까 생성물질이 반응물질보다 크다 이렇게. 그러려면 에너지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흡수해야 돼. 흡수. 그쵸. 흡수하는 게 나지. 어렵죠 이게. 지급 보기가 어렵습니다. 맞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물이 얼어서 붙은 거야 이게. 그래서 이 둘이 주변에서부터 열을 흡수를 한다. 흡수. 흡열 반응. 흡열 반응이죠. 예. 흡열 반응인데 흡열 반응은 생성물질의 에너지가 더 높아야 돼. 그러니까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더 높아야 돼 에너지가. 그래야지 흡수를 하지. 흡수해야지 반응이 진행이 되지. 네, 그 답이 2번이고. 자, 이런 게 이제 흡열 반응이다라는 거죠. 생성물질이 되기 위해선 열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됩니다. 열 흡수를 해야 돼. 근데 철이 녹쓰는 거는 발열이기 때문에 아니고 질산암모늄 물에 녹을 때 흡열 반응 맞고요. 자, 식물이 엽록체에서 광합성할 때 빛에너지 흡수야 이거. 빛에너지 흡수기 때문에 얘도 되는 거 맞아요. 열에너지 흡수 5번. 자,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연소한다 이런 건 발열이고요. 물이 증발할 때는 주변의 열에너지 흡수하는 거야. 이게 흡열이지 흡열. 기역이 흡열은 아니고 니은은 주위로 열을 방출한다 아니고 흡열이니까. 기역에서 반응물질의 에너지 합은 발열이 일어나려면 생성물질보다 높아야 돼. 그래야지 생성물질이 되면서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나오지. 어려워요. 3번 답이고.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10번에 가열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이라는 거. 흡열 반응. 가열을 하고 있잖아. 흡열 반응이고요. 근데 이때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건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기억이 이산화탄소죠. 자, 그래서 이 소다, 탄산수소 나트륨, 기억이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이제 비교해 보시면 알죠, 이제. 여기 탄소가 2개 있어야 되는데, 여기 하나밖에 없고요. 산소가 6개, 4, 2, 6, 6개 있어야 되는데, 3개 했다가 하나니까 4개지. 여기 CO2가 들어가면 딱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탄소 2개, 산소가 지금 3, 2, 6, 6개지. 3개에 1개, 여기 2개 들어가면 6개 딱 맞죠?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야. 이걸 못 외우고 있으면.
탄산수소 나트륨을 가열하면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거 모르면은 이거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고 화학 반응은 가해서 이게 흡수하는 거야, 열 에너지를. 그러니까 이게 흡열 반응, 흡열 반응. 가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흡열 반응입니다. 발열 반응을 이용한 예. 자, 제설제로 염화칼슘을 이용하면 일단 눈이 녹아 열이 발생해서 산화칼슘을 이용해 조리용 발열제를 만든다. 맞고요.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하면 열이 발생합니다. 냉찜질 주머니는 흡열 반응이죠. 엔진 내부 연료가 연소한다. 연소하는 건 발열 반응이죠. 발열 반응. 기억 니은 리을. 자, 실력 강화도 1번부터 4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이 염화수소가 산인 줄 아셔야 되고 수산화나트륨이 염기인 줄 아셔야 돼요. 산과 염기의 반응이다. 그걸 알아야지 이게 발열인지 흡열인지 알 수가 있어. 메탄 연소 반응입니다. 지금 얘가 반응물이고 얘가 생성물이고요. 그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낮은데 얘는 이제 뭐 이산화탄소랑 물 생기는 거거든요.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 기억에는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낸다. 맞는데 에너지 차이만큼 이만큼이 방출되는 거예요. 이만큼이 방출됩니다. 그 다음에 생성물은 이제 이산화탄소와 물인데 개수 맞춰야 되니까 여기 2 들어가는 게 맞죠. 2 들어가는 게 맞아요. 수소가 4개 돼야 되고 산소도 4개 돼야 되기 때문에 2 들어가는 게 맞아. 일단 이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의 온도가 이제 열이 방출됐으니까 온도가 높아져야 되는 거죠. 기억력 4번. 그 다음에 질산암모늄이 물에 녹을 때 열을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비닐주머니가 차가워지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질량이 증가한다 이런 건 아니고. 자, 이거는 흡열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 수소가 발생한다 뭐 이런 거 아니고. 반응 물질의 에너지 합은 생성 물질의 에너지 합보다 작다.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보다 작다. 맞죠 이게? 왜냐면 이래야지 흡수가 되겠죠? 5번 맞습니다. 반응 물질이 작아. 그 생성 물질이 되려면 열 에너지 흡수해야 되는 거야. 에너지가 높아져야 되니까. 1번, 5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는 이제 이게 염화수소라고도 하고 이제 염산이라고도 하죠. 이게 물에 녹아 있으면 염산이거든요. 염산과 수산화나트륨과 반응하면은 이제 여기 이제 물이 나오죠. 뭐 기억은 물입니다. 물. 이거는 이제 산과 염기 반응했을 때 발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흡열 반응 아니고 가는 발열 반응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2개냐 2개는 아니죠. 왜냐면 수소 2개인데 여기 요거 2개 되면 안 되지 그치? 여기 틀렸고. 니은에서는 수소기체가 나오는지 볼게요. 수산화 바륨이랑 뭐 물이 있는데 물. 그 다음에 염화 암모늄이랑 반응하는 거네. BaCl2 생기는 거는 맞고. 자, 여기 NH4였는데 NH3가 되죠? 그러니까 H 2개가 여기 어딘가 붙어야 돼. H 2개가 여기 붙어야 되고.
남는 애들을 다 보면은 H2 아닌 것 같은데? 물 같은데요? 남는 애들을 다 보면 여기에 OH-거든요. OH-랑 H 요렇게 쓰면 안 되겠고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요거랑 반응하면 물이 2개가 나와. 물이. 근데 여기 물 8개 있잖아요. 여기는 물이 있어야지. 아니죠. 물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성물질의 에너지 합이 반응물질의 에너지 합보다 큰 거. 근데 이게 지금 이게 흡열 반응이거든요. 이거는 발열 반응이고, 생성물질의 에너지 합이 반응물질보다 크다.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나죠, 나. 이렇게 틀렸죠? 자,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는 거 나다. 이게 맞아요. 수산화바륨이랑 염화 암모늄이랑 반응하는 게 주변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가와 나의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조는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아니, 이제 어떤 물질이 달라지면 성질이 변한 거지. 4번 답이고요. 자, 산화칼슘이 들어있는데 거기다 물을 집어넣으면 열이 막 발생하거든요.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죠. 발열 팩에 물을 부으면 일어나는 반응은 이런 거다. 자, 이 반응을 모르면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맞아요. 식을 보시면 이거 일어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반응물질, 이게 발열 반응인데 발열 반응 일어나려면 생성물질의 에너지가 낮아야 돼. 그래야지 남는 에너지가 나오죠. 이해가시죠? 생성물질의 에너지가 낮아야 돼. 미안해. 지금 틀렸고. 기억니은 4번. 생성물질의 에너지가 낮아야 됩니다. 됐습니다. 좀 쉬었다 갈게요.